지난 시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모델링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불툴을 사용한 모델링과 베벨 모디파이어의 위치를 다루었고, 스냅 메뉴를 활용해 3D 커서를 설정하고 오브젝트를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법도 익혔습니다. 또한 로컬 뷰와 월드뷰 사이를 오가는 법, 익스트루드와 인셋 활용법, 그리고 변형 피봇의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불툴과 여러가지 모델링 기법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카세트 플레이어 모델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여진 부분에 있는 슬라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불툴에 사용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플러스 S를 눌러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합니다. 3D 커서가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다시 큐브를 생성하고 크기를 줄입니다. S 플러스 Z로 길이를 늘려줍니다. S 플러스 Y로 폭을 줄이고 넘버 패드 3번 정면, S 플러스 X로 얇게 만듭니다. 컨트롤 플러스 A로 스케일 조정합니다. 넘버 패드 슬래시로 로컬 뷰 모드로 전환합니다.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줍니다. 탭은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 전환 키입니다. 기억하시죠? 에디트 모드 들어가면 오브젝트의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좀 더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툴바에서 루프 컷을 선택해도 되고, 간단히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R로 컷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R 이후 위로 루프 컷을 올려주고 한 번 더 컨트롤 플러스 R 위에 루프 컷을 조정합니다. 이미지의 슬라이드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컨트롤 플러스 R을 입력, 루프 컷을 만들고 아래로 내립니다. 컨트롤 플러스 B로 베벨을 적용해도 루프 컷이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단축키 3번을 누르고 앞면을 선택, Alt 플러스 E를 눌러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멀스를 선택, 마우스를 움직여 앞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아랫면도 같은 방식으로 선택면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위의 선을 선택, 컨트롤 B를 누르고 베벨을 줍니다. 이곳에도 베벨을 주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베벨을 넣어 보겠습니다.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부분도 컨트롤 플러스 R로 루프 컷을 넣겠습니다. 노란 선이 나타나면 마우스를 휠을 돌려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루프 컷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B를 다시 적용하면 개수를 늘릴 수 있죠. 한 칸 건너서 하나씩 빠르게 페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멀스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비슷한 느낌만 살리겠습니다.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세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넘버 패드 슬래시를 누르고 월드뷰로 나오겠습니다. Shift 플러스 D로 복사, 오른쪽으로 위치시킵니다. 위치를 조정합니다.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베벨의 위치가 맨 밑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옆면에 들어간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큐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이고 넘버 패드 3번 측면으로 전환, 레퍼런스를 참고해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반대편보다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컨트롤 플러스 A로 스케일 어플라이, 쉬프트를 누르고 다른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넘버 패드 마이너스, 베벨을 맨 밑으로, 베벨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3번 측면 전환, 약간 층이 져 보이는 부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Shift 플러스 A, 큐브 선택. 이때 상단 메뉴바의 Add에서도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스케일 조정. S 플러스 Z로 아래 위로 키워주고, 에디트 모드 3번, 페이스 모드에서 앞면 선택. 이동. 옆면 선택 이동. 밑면 선택. Z축으로 올려주고, 오브젝트 모드 전환, 스케일 확인, 스케일 어플라이 적용. 다시 에디트 모드. 모서리 베벨. 다시 윗면 선택, 조정. 면과 선을 선택해서 위치를 조정. 아랫선도 베벨 적용. 위치 조정. 정면 페이스를 선택해 두께를 조금 조정해 봅니다. 넘버 패드 3로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 다시 에디트 모드, 버텍스 선택. 뒤쪽까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로 내려줍니다. 박스 셀렉션으로 오른쪽 버텍스 선택. 안쪽을 살펴보면 안쪽 버텍스는 선택되지 않았네요. 엑스레이 모드 선택, 박스 선택 툴로 뒷면 버텍스까지 선택합니다. 다시 넘버 패드 3번 측면 조금 아래로 내려줍니다. 좌우의 수평을 정확히 맞추려면 4개의 버텍스를 모두 선택하고 S 플러스 Z 플러스 제로를 입력, 엔터키를 누르면 Z축의 높이를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모드 상태로 선택. 간격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조금 올려줍니다. 밑면의 버텍스를 모두 선택. S 플러스 Z 플러스 제로를 입력하면 높이가 동일해집니다.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확인하고 Shift 다른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플러스 두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벨을 맨 밑으로 이동 베벨 표현을 살려줍니다. 다음은 플레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생성, 축소, 정면, 버튼이 있는 곳까지 올립니다. S 플러스 Z, S 플러스 X, 다시 S 플러스 Y 위치 조정. 먼저 단추가 들어갈 큰 홈을 팔 건데 모서리가 공면이군요. 스케일 확인. 컨트롤 플러스 A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엣지 선택 모드, 아래 위선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B로 베벨, 마우스 스크롤을 조절합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표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위치를 좀 더 조정하고 스케일 확인. Shift 누르고 다른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홈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베벨을 맨 밑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버튼 모양을 추가하겠습니다. 버튼홈을 만들 때 사용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 Shift 플러스 S로 스냅 메뉴를 불러와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합니다. 3D 커서가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Shift 플러스 A로 큐브 생성. 사이즈를 줄입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와 비슷하게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Alt 플러스 Z, 엑스레이 모드로 전환. S 플러스 Z로 아래 위의 위치를 맞춥니다. 먼저 했던 불툴 작업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안쪽 선들을 선택. 컨트롤 플러스 B로 베벨을 추가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버튼을 선택,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아래 위로 좀 키우겠습니다. N을 눌러 오른쪽 사이드바 열고 스케일 확인, 컨트롤 플러스 A 스케일 적용, 넘버패드 슬래시 로컬 뷰 모드, 탭 에디트 모드, 컨트롤 플러스 R 세로로 루프 컷을 만듭니다. 넘버 3 페이스 선택, Alt 플러스 클릭으로 테두리 면을 선택합니다. Alt 플러스 2로 익스트루드 메뉴, 익스트루드 페이스 노멀슨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조절로 밖으로 익스트루드. 이번 선모드 테두리 엣지 선택, 컨트롤 플러스 미러 베벨, 스크롤을 돌려 세 줄로 만듭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적용. 다시 에디트 모드. 버튼 윗면의 굴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R 루프 컷, 마우스 휠로 개수 조정, 컨트롤 플러스 비로 베벨 적용, 쉬프트로 다중 페이스 선택, Alt 플러스 E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멀스. 다시 월드 뷰. 마이크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생성 크기 위치 조절, 스케일 체크, 어플라이 적용, 다른 오브젝트 추가 선택, 컨트롤 넘버패드 마이너스, 베벨 맨 밑으로, 조금 더 깊이 파내겠습니다. Shift 플러스 S 스냅 메뉴, 커서 투 셀렉티드 선택, 플레인 생성, R 플러스 Y 90도 회전, 스케일 축소, 측면 뷰, 축소, 위치 조정해 줍니다. 스케일 확인, 스케일 어플라이, 에디트 모드, 1번 버텍스 모드, 모서리 선택, Shift 컨트롤 플러스 B, 버텍스의 베벨은 Shift 컨트롤 플러스 B입니다. 버텍스 2점 선택, 단축키 J, J는 선택한 두 버텍스를 엣지로 연결하는 단축키입니다. 역시 단축키 J, 마찬가지로 양쪽의 버텍스를 동시 선택, J로 엣지로 연결시켜 줍니다. 중앙에 컨트롤 플러스 R로 세로로 루프 컷을 여러 개 만듭니다. 아래 팝업 창을 올려보면 커트의 개수를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로도 루프 컷을 만듭니다. 8개로 설정합니다. 페이스를 한 칸 건너 선택합니다. 단축키 X 그리고 페이스를 선택, 삭제합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모디파이어 제너레이트에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레벨 뷰포트를 한 단계 올려 설정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는 오브젝트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모디파이어입니다. 마이크 덮개에 약간의 두께가 있네요. 두께를 만드는 솔리드파이 모디파이어 효과를 줍니다. 두께는 0.005 정도 주겠습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적용. 다시 월드뷰로 나와서 위치를 재조정해 줍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H를 누르면 잠시 숨길 수 있습니다. Alt 플러스 H를 누르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생성,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엑스레이 모드, 위치와 크기를 조정합니다. 레퍼런스의 이미지를 참고합니다. 오브젝트 위치 이동, 스케일을 어플라이 합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Shift 플러스 D, 오브젝트를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베벨 모디파이어 스택을 맨 밑으로 내립니다. 홈, 안쪽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왼쪽으로 이동. 정확하게 이동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Z, 실행 취소, 와이어 프레임 선택, Shift 플러스 S, 3D 커서 이동, 오브젝트 선택, 스냅 메뉴에서 셀렉션 투 커서 선택, 선택된 오브젝트가 3D 커서 위치로 옮겨집니다. 스케일 축소, 에디트 모드, 페이스 선택, 단축키 I 인셋 해주고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다시 인셋,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실린더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사이즈 축소, R 플러스 Y 플러스 90도로 회전, S 플러스 X로 길이를 키웁니다. 스케일도 어플라이 합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적용, 탭으로 에디트 모드, 페이스 선택, 베벨을 적용해줍니다. 뒤에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 선택 H로 숨겨줍니다. 이제 뒷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큐브 생성, 뒷면의 갈라진 위치를 참고합니다. 에디트 모드, 엣지 선택, 컨트롤 플러스 B, 베벨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 오브젝트 다중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슬래시, 큐브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크기와 위치 조정, 컨트롤 플러스 A, 스케일 어플라이, 쉬프트 플러스 좌클릭으로 다중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베벨 모디파이어를 맨 밑으로 이동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 깊이를 조절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전환, 윗변 엣지 선택, 컨트롤 플러스 B로 베벨을 조정해 줍니다. 모서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간 부분에 고정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플러스 S, 스냅 옵션 불러오기, 커서 투 셀렉티드, 3D 커서 확인, Shift 플러스 A, 큐브 생성, 크기 조정, S 플러스 Y, S 플러스 Z, S 플러스 Y, 스케일 어플라이, 넘버 패드 슬래시 로컬 뷰, 에디트 모드, 컨트롤 플러스 R, 루프 컷, 위로 올립니다. 컨트롤 플러스 B, 마우스 휠로 개수를 늘려줍니다. G, Z로 아래로 내립니다. S 플러스 Z로 사이즈를 키웁니다. 세로로 루프 컷을 만듭니다. 반대쪽에 하나 더 튀어나오면 선택, Alt 플러스 E,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렁 노멀스,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적용, 월드뷰 모드, 애드온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스를 선택합니다. 애드온 선택, 검색창에 볼트라고 입력합니다. 박스칸을 체크하고 오토세이브 프레퍼런스 체크박스를 확인합니다. 3D 커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Shift 플러스 A, 맨 밑에 있는 볼트를 선택합니다. 3D 커서 위치에 볼트가 나타납니다. 아래쪽 설정 탭을 키고 레퍼런스의 볼트 이미지를 확인해 봅니다. 필립스로 형태를 바꾸고 옵션을 조정해 비슷하게 만듭니다. 여러 옵션을 조정해 봅니다. 단축 키지로 위치를 조정하고
스케일을 키웁니다. 넘버 패드 1번 정면 R 플러스 X 마이너스 90도 입력. 복사해서 아래에도 위치시킵니다. 우측 상단에서 오버레이 옵션을 끕니다. 저장해줍니다. 저장을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앞면의 유리판 부분과 홈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 3D 커서 이동. 실린더 메시를 생성합니다. 회전하고 축소합니다. 정면 뷰 전환. 엑스레이 모드. 위치 조정. 스케일 확인. 스케일 어플라이. 쉐이드 오토 스무스. 쉬프트 다중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베벨을 맨 밑으로 옮겨줍니다. 오리진이 벗어나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 와이어프레임 오브젝트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큐브 메쉬를 생성합니다. 정면 전환, 엑스레이 모드. 와이어프레임, 엑스레이 모드. 사이즈 축소, 위치 조정. S 플러스 Z, S 플러스 X.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위치 조정, 스케일 확인, 스케일 어플라이, 에디트 모드. 단축키 탭으로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파이 메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선택, 키맵 항목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엣지 모드 선택, 모서리 엣지 선택, 정면, 컨트롤 플러스 B, 베벨을 만들어줍니다. 솔리드 모드, 쉐이드 오토 스무스. 일단 하나 복사해둡니다. 선택, 쉬프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적용이 안되네요. 위치를 조정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깊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유리 덮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 플러스 Y로 두께를 줄이겠습니다. 더 얇게. 스케일 어플라이. 에디트 모드. 앞면 페이스 선택. 단축키 I 인셋. Alt 플러스 E.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말스. 안쪽으로. 엣지 모드에서 Alt 플러스 엣지 선택. Alt 플러스 엣지 선택은 엣지에 연결된 루프컷 테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루프컷 선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lt 플러스 R로 만드는 루프컷은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면이나 선을 의미하며 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엣지 루프와 페이스 루프가 있으며 모델링 작업 중 연결된 루프컷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Alt를 누른 상태로 선 또는 면을 선택하면 연결된 페이스 루프나 엣지 루프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B, 베벨 효과를 줍니다. 오브젝트 모드, 와이어프레임 선택, 쉬프트 플러스 S, 커서 투 셀렉티드 선택, 오브젝트 선택, 쉬프트 플러스 S, 셀렉션 투 커서 선택. 위치를 조정합니다. 쉐이드 옵션에서 컬러를 랜덤으로 바꾸면 오브젝트의 색깔이 랜덤하게 변합니다. 오브젝트의 구별이 쉬워집니다. 단축키 H로 숨겨줍니다.
안쪽 실린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3D 커서 이동. Shift 플러스 A 실린더 생성. 사이즈 축소. 회전. 넘버 패드 1번 정면 엑스레이 모드.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넘버 패드 슬래시 로컬 뷰로 전환. 에디트 모드. 베벨. 페이스 선택. 인셋.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모양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뒷면 선택 이동. 단축키 2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Alt 플러스 페이스 선택. Alt 플러스 2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 세 곳의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Alt 플러스 2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멀스. 피봇 옵션을 인디비주얼로 바꾸고 줄여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넘버 패드 슬래시 월드뷰 모드. 넘버 패드 1번 정면 엑스레이 모드. Shift 플러스 D로 복사 아래로 이동합니다. 와이어프레임 선택. Shift 플러스 S 스냅 메뉴 커서 투 셀렉티드 선택. Shift 플러스 A 큐브 생성. 사이즈 축소. 정면 엑스레이 모드. 어플라이 스케일. 에디트 모드. 모서리 선택. 모서리 베벨. 쉐이드 오토 스무스.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 안쪽으로 조정. 모델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른쪽 모디파이어 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스택의 익스펜션 패널을 누르고 어플라이어를 선택하면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를 하나하나 어플라이 하려면 번거롭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숨기고 한꺼번에 모든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키 A로 모드 선택. F3 검색창에 Convert to Mesh 플레인 입력. 선택합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단축키 X로 불툴 작업에 사용했던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제거합니다. Alt 플러스 H로 앞부분 유리를 불러옵니다. 모델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